두 번째 물체의 출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논리적 단락을 일으켰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날리사 사리아이 ATLAS의 밝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문턱을 넘은 것처럼 같은 시야에 밝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점진적인 접근도 없었고 이전 몇 시간 동안의 기록도 없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음 순간 뚜렷한 코마를 가진 천체가 나타나 점점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 세부적인 특징, 즉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 때문에 여러 연구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혜성은 보통 저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기 오류, 내부 반사, 광학적 왜곡, 우주선 간섭 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칠레, 하와이의 천문대를 포함한 여러 독립적인 망원경들이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면서 그 가설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그 물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자연적인 파편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흔적도, 분열의 흔적도, 이전에 방출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나타난 물체였습니다. 연구 자료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특히 이처럼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천체가 사른 E 에이틀레이스 해성 근처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해성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 위치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궤도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천문학자들은 처음 몇 시간 만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천체의 공간적 배치는 마치 계산된 듯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어떤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스펙트럼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새로 발견된 천체의 밝기는 태양 복사에 의해 최근 활성화된 해성의 전형적인 밝기 변화 곡선을 따르지 않았다. 증가했다 그리고 감소했다 마치 불안정한 내부 신호에 반응하는 듯 규칙적인 강역으로 밝기가 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사라이 에이틀레스 해성에서 이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징, 즉 태양과의 거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밝기를 변화시키는 특이한 능력과 유사했습니다. 이제 같은 영역에 있는 두 천체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해성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쌍성 현상일까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파편일 수도 있고 성간 먼지의 미세 충돌로 인한 동시 활성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어떤 파편화 모델도 그 천체가 출현 직후 거의 완벽한 코마 형태를 갖춘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초기 단계를 거치지 않은 듯 형태가 너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것이다. 이 세부사항은 곧바로 이 사건의 비자발적 기원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편 고해상도 이미지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새로운 천체는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는 매우 약하지만 안정적인 제트 분출이 수 시간 동안 동일한 공간 사분면을 향해 끊임없이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새로 활성화된 분출에서 예상되는 혼란스러운 움직임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마치 그 천체가 관측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느낌을 처음부터 자신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천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과학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후발주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더 많은 데이터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팀 내부에서는 인식이 달랐습니다. 이는 현대 성간 천체 관측 기록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이상 현상이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천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을 포함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또 다른 점은 상대적인 속도였습니다. 파편이라면 사른 I, 에이틀레스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천체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의 평행한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속도는 일반적인 독립 궤도 모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로 발견된 해성은 궤도에서
자연스러운 발산, 작은 편차, 초기 불안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천체가 좌표상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차지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천문학계의 충격은 두 번째 혜성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출현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혜성은 과거 기록도 없고 이전 흔적도 없으며 추적 가능한 궤적도 없이 게다가 최소한 사라이 에이틸레스 혜성과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쌍성계인가? 우리가 아직 측정하지 못한 고대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어떤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 24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에는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묘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역에 나타난 두 천체가 유사한 특징, 평행적인 행동, 그리고 특이한 발광 리듬을 극히 짧은 시간 간격 내에 보이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관측소들이 두 천체의 스펙트럼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의는 더욱 긴장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천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낼 내용은 이번 연구를 단순한 혜성 발견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천체에 대한 최초의 심층 분석은 과학계가 그 현상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내놓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이상 현상은 천체의 갑작스러운 출현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동에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천체의 스펙트럼은 비정상적인 에너지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사라이 에이틸레이스가 보여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두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연관성을 찾으려 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라이 에이틸레이스는 코마의 이산화탄소가 주로 분포하고 불규칙적인 강역으로 Z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인 반면 두 번째 천체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치 맥동하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네이사는 이러한 진동이 태양과의 거리나 센서에 기록된 열적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열적 함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밝기 변화는 태양 이외의 다른 요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형태학적 차이점이었습니다. 새로 활성화된 혜성은 일반적으로 흩어진 꼬리, 비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정렬되지 않은 제트를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혜성은 예상치 못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조밀한 코마, 일정한 각도로 분출되는 제트, 그리고 균일한 광도 분포가 그것입니다. 스바루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핵 주변 물질의 분포가 놀라울 정도로 대칭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분열된 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분열된 핵은 처음 몇 시간 동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초기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가설 중 하나가 배제되었습니다. 5개의 서로 다른 천문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명백해졌습니다. 바로 새로 발견된 천체의 상대 속도가 미세 조정 태양 중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이 에이틸레이스 혜성과 궤도를 동기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러한 조정의 시점이었다. 각각의 변화는 원래 혜성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후 불과 몇 분 만에 발생했는데 마치 두 천체 사이에 일종의 중력적 교신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동기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알려진 메커니즘은 없지만 원자료는 분명했다. 두 천체는 마치 동일한 역학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희귀한 쌍성계, 즉 안정적인 궤도를 공유하는 쌍둥이 소행성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 기원이 훨씬 더 심오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두 천체가 먼 곳의 분자 구름에서 동시에 방출되어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이동하다가
태양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흥미롭지만 한 가지 난점에 직면합니다. 이전 관측에서 두 천체의 공동 궤적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 기록도 없고 어떤 항적도 없습니다. 마치 두 천체가 이미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동시에 레이더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천문학은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천체들은 알려진 힘을 따르고 궤적은 명확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며 예외적인 경우는 대개 쉽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은 이러한 기존 이론에 바로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과학계는 현재 모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천체가 뚜렷한 원인 없이 협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논의가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과거의 사례도 없이, 즉각적인 설명도 없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태양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엄청난 한계를 지닌 관측 기술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공간을 활성화하고 여러분께 더욱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모델은 두 천체의 접근을 예측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기 궤도 계산에서는 드물게 극적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두 번째 천체가 멀어졌고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서라이 에이틀라스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뮬레이션 중 약 7%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에서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천체가 서로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중력 인력이나 이전 충돌과 같은 구체적인 원인 없이는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에는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추정된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러한 정밀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사치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속적이고 정밀하며 꾸준한 조정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으며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에너지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망원경이 동시에 기록한 이 믿기 힘든 피크는 단순한 잡음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 무언가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과학계의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조용히 개념적인 난관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두 천체가 명확한 중력적 원인 없이 궤도를 그토록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새로운 우주 현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두 천체 사이의 근접성을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천체 현상의 99%를 설명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1%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질문, 즉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무시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주를 고립되고 예측 가능한 기계, 즉 정적인 법칙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존재로 계속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예외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현상 중 하나인데
이러한 현상들은 우주가 훨씬 더 복잡하고 기계적이지 않으며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재구성하는 시스템과 같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들을 더 많이 관찰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이것들은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더 큰 무언가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객체 간의 점진적인 근사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미세 교정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전통적인 과학이 좀처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설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불편한 생각인데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 조직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정보 구조나 조직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성, 소행성 또는 성간 물체라고 부르기 훨씬 이전부터 작용해온 원리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이들이 회피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철학적 차원이 드러납니다. 우주가 단순히 사건들이 일어나는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 이 질문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정식에 들어맞지 않는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학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발전, 모든 이해의 도약, 시간, 물질,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의 모든 변화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상 현상을 간과하고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휴마우나케아 천문대 연구팀이 최근 기록된 1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논쟁 중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천체는 스라이 에이틸레이스와의 상대적 거리가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에너지 방출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증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비로 독립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일치는 두 천체가 서로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두 천체 간의 상호작용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 점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면 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다면 패턴이 있으며, 패턴이 있다면 더 심오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가정들을 수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뿐 아니라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도록 강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들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까지 재정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과학자도 감히 카메라 앞에서 묻지 못했던 질문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두 물체가 단순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조사 내용이 당신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누구도 쉽게 답을 주지 않는 미지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